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룸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제공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회사에 취업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지쳐 있어서 이제는 좀 원룸에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을 알아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써먹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부와 실전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부를 했지만 사실 그거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격증 딴 사람과 안 딴 사람 조금 더 용어를 아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처음 원룸을 구하시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은 얼마나 막막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을 구하러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나 정보들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기준은 2023년 2월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시하는 기준들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가격, 룸 컨디션, 위치 이런 거 등등 위치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저의 조건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잡았고요. 월세는 50만 원 이하, 관리비는 10만 원 이하로 잡았는데 그 관리비에는 TV, 인터넷, 수도 모두 포함돼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최대 10분, 룸 컨디션은 준신축 원룸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층은 1.5층 이상, 그러니까 반지하는 조금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안 날 것, 요렇게가 저의 조건이었고요. 일단 제가 월세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 이상으로 저는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위치는 서울 기준으로 방배역, 사당역, 낙성대역 이렇게 2호선, 그리고 이수역, 남성역 이렇게 7호선 5개의 역을 기준으로 일단 돌아보았습니다. 제 친구들 만나기 조금 편한 위치에서 2호선 또는 2호선과 9호선 환승이 쉬운 7호선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알아볼 때 기준은 어디서 먼저 좀 봐야 될까 시세들을 일단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요. 찾아보니 네이버 부동산이 허위 매물이 적다고 해서 매물이 괜찮은 부동산들을 먼저 찾아봤어요. 한 부동산에서 괜찮은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아직 공실인지 확인을 먼저 했고요. 공실 물건들을 볼 수 있는지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잡는 김에 그 부동산에 내 가격 조건들을 말하고 이 부동산을 본 후에 나는 이 조건이 또 있다면 추가로 더 보고 싶다라고 말한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단 물건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전에 연락하고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약속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군데 정도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는 그날 약속이 꽉 차서 토요일로 약속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저에게 2개 정도 물건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지금 방이 다 가계약이 돼서 저를 못 보여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극도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던 방을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다는 좀 불안감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쯤에 이제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때가 한 목요일이었거든요. 일단 처음 부동산이 이수역이었어요. 이수역 부동산에 보증금 1,000만 원과 50만 원 이하의 방들만 보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보증금보다 일단 다 낮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방은 이수역에서 12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동네다 보니까 제가 걸어갈 때 한 체감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멀지 않나? 내가 이제 통근을 할 텐데 일단 지하철부터 15분은 너무 멀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동네에는 좀 조용하고 건물도 준신축 정도로 나쁘지 않아서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들어가 보니 원룸치고 방도 좀 넓고 옵션은 생각보다 조금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호의적인 이유는 가격이 무려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관리비가 7만 원인데 여기 인터넷, 난방비, 수도 모두 포함됐다는 거죠. 전기세는 별도였지만 요즘 난방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난방비 포함 관리비가 7만 원이라는 게 너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방이기도 하고 역에서 좀 멀다고 느껴서 더 좋은 방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 보는 방이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이런 방 또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은 이수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첫 번째 봤던 것보다 좀 더 최신 준신축이었고 1층인데
계단을 반층 올라왔는데 1.5층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1층을 좀 선호하진 않았는데 1.5층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 방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창도 크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000만 원에 월 45만 원, 관리비 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가격도 조건도 좋고 1.5층이라는 것만 빼면 제 조건에는 맞다 보니까 다 좋더라고요. 이때 좀 눈이 높아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수역 7분 거리로 역에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역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싸다? 이유가 있겠죠? 딱 봤는데 건물이 오래됐더라고요. 아, 여기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이수역 5분 7분 거리에 2개의 방을 봤는데 방은 생각보다 컸어요. 근데 약간 들어가자마자 그런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역에서 아무리 가깝고 싸더라도 이 곰팡이 냄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 이 조건에 정말 나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분이라면 가격도 싸고 넓게 살 수 있는 좋은 방이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첫날에 이렇게 저렴하고 괜찮은 방들을 봤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더 좋은 방들 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무려 4개의 부동산을 예약했습니다. 오늘 1차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토요일 4개 방을 본 후기를 2차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